당신의 차트에서 가장 위험한 별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점성학을 배울 때 태양, 달, 금성, 화성 같은 익숙한 행성들만 봅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의 인생을 가장 크게 흔드는 건 그 유명한 별들이 아니에요. 차트의 구석에 조용히 숨어있는 세 가지 포인트예요. 블랙문, 릴리스, 키론, 남노드. 이 세 가지는 점성학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에너지입니다. 왜 위험하냐고요? 잘못된 에너지여서가 아니에요.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보통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릴리스는 당신이 억눌러온 욕망을 드러내고, 키로는 당신이 피하려던 상처를 건드리고, 남노드는 당신이 반복해온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를 회피하면 인생은 같은 자리를 맴돌아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은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왜 같은 곳에서 자꾸 넘어지는지, 왜 같은 감정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에너지를 성장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당신 차트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별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부. 릴리스, 억압된 욕망이 폭발하는 자리. 블랙문, 릴리스.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둡고 금기스러운 느낌이 들죠? 실제로 릴리스는 점성학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불편한 에너지를 상징해요. 그런데 불편하다는 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이죠. 릴리스는 당신이 평생 억눌러온 욕망, 본능, 그리고 금기를 보여줍니다. 사회가 이건 안 되라고 말했던 것, 가족이 이건 부끄러운 거야 라고 했던 것, 당신 스스로 이런 모습은 보여주면 안 되라고 감춰왔던 것들이 릴리스에 담겨 있어요. 문제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릴리스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외면하면 무의식적으로 폭발해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터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끌림에 휩쓸리거나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반복하게 돼요. 그게 다 릴리스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릴리스가 양자리에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분노와 공격성을 억눌러 왔을 가능성이 커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는 화내면 안 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거나 자기 주장을 하면 문제가 생겼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엔 조용하고 순한 척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 화를 내거나 자기 욕구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반대로 릴리스가 천칭 자리에 있다면 관계에서의 욕망을 억눌러 왔을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이기적이야, 상대방을 배려해야 해라는 생각에 갇혀서 정작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균형이 무너진 관계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고통받게 되죠. 릴리스가 정갈 자리에 있다면 권력, 성, 깊은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억눌러 왔을 거예요. 이 사람은 통제당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면서도 정작 자기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두려워해요. 그래서 은밀하게 권력을 쥐려하거나 관계에서 극단적으로 집착하거나 회피하는 패턴이 생겨요. 릴리스를 잘 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욕구가 있구나, 나는 이런 면이 불편하구나를 받아들이는 거죠. 억누르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릴리스는 파괴적인 힘에서 강력한 직관으로 바뀌어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당신이 무엇을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건지가 선명해져요. 릴리스는 당신의 그림자지만 동시에 당신의 힘입니다. 위험하다고 외면하면 더 위험해지고 받아들이면 가장 강한 에너지가 돼요. 2부. 키론, 피하려던 상처가 재능이 되는 자리. 이제 또 다른 위험한 별, 키론을 볼게요. 키론은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불려요. 그리스 신화에서 키론은 불멸의 존재였지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고통 때문에 키론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었죠. 점성학에서 키론은 당신이 평생 아파했던 지점을 보여줘요. 반복적으로 건드려지는 상처, 아무리 노력해도 잘 낫지 않는 취약점, 다른 사람은 쉽게 아는데 나만 유독 힘든 영역이요. 그게 키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키론을 두려워해요. 상처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키론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에요. 키론은 당신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상처를 겪은 사람만이 그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키론이 사마우스에 있다면 소통과 학습에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어릴 때 말을 더듬었거나 학습 속도가 느렸거나 내 말이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내 말이 가치 있을까? 내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어요. 말을 더듬는 아이를 가르치거나 복잡한 개념을 쉽게 풀어주거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죠. 키론이 7하우스에 있다면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배신, 거절, 버림받음의 경험이 반복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관계가 오래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을 품고 살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관계의 역학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커플 상담가, 관계 코치, 중재자 같은 역할에서 빛을 발해요. 키론이 10하우스에 있다면 커리어와 사회적 인정에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기대에 짓눌렸거나 실패의 경험이 깊게 박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공의 압박, 커리어의 좌절을 겪은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해요. 그래서 멘토, 커리어 코치 또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롤모델이 돼요. 키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재능의 씨앗이에요. 당신이 아팠던 곳에서 당신은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진심으로 돕고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론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선물이에요. 3부. 남노드, 반복되는 인생 패턴의 근원. 이제 마지막 위험한 별 남노드예요. 남노드는 달의 궤도와 지구의 궤도가 만나는 지점 중 하나인데 점성학에서는 과거, 습관, 안전지대를 상징해요. 어떤 사람들은 전생의 기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 시스템에서 물려받은 패턴이라고 해요. 어느 쪽이든 남노드는 당신이 너무 익숙해서 벗어나기 힘든 영역을 보여줘요. 남노드가 위험한 이유는 너무 편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건 안전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익숙한 곳에만 머물면 성장이 없어요. 남노드는 당신이 이미 충분히 해봤고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 남노드가 개자리에 있다면 이 사람은 타고난 돌봄 제공자예요. 다른 사람을 챙기고 안전을 만들고 감정을 보살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평생 그 역할만 해온 거예요. 자기 감정은 뒤로 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정작 자기 삶은 없고 남의 삶을 살게 돼요. 성장하려면 반대편인 염소자리 북노드로 가야 해요. 자기 책임, 자기 목표, 자기 성취를 배워야 하죠. 남노드가 사수자리에 있다면 이 사람은 자유, 탐험, 철학을 사랑해요. 뭔가에 묶이는 걸 싫어하고 늘 새로운 걸 찾아 떠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늘 떠나기만 하고 정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도 일도 장소도 깊이 들어가지 않고 표면만 스쳐 지나가요. 성장하려면 반대편인 쌍둥이 자리 북노드로 가야 해요. 일상의 대화, 작은 연결, 구체적인 학습을 배워야 하죠. 남노드가 10하우스에 있다면 이 사람은 사회적 성공, 명예, 책임에 익숙해요. 평생 성취를 추구하고 인정받으려 애쓰고 완벽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족, 감정, 내면의 안정을 놓쳐요. 성장하려면 반대편인 4하우스 북노드로 가야 해요. 집, 뿌리, 내면의 평화를 배워야 하죠. 남노드의 핵심은 이거예요. 익숙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당신이 반복하는 패턴이 당신을 같은 자리에 가두고 있을 수 있어요. 남노드는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되라고 말해주는 자리예요. 안전지대를 기반으로 삼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4부. 세 가지가 겹칠 때 나타나는 진짜 위험 지점.
이제 릴리스, 키론, 남노드를 함께 봐야 할 때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은 영역에서 겹치거나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바로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에요. 릴리스는 억압된 욕망을 드러내고, 키론은 상처를 건드리고, 남노드는 반복 패턴을 보여줘요. 이 세 가지가 한 곳에서 만나면 당신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첫 번째 선택, 회피하기. 릴리스를 억누르고 키론을 외면하고 남노드의 익숙한 패턴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반복돼요. 같은 관계, 같은 상처, 같은 좌절이 계속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배워야 할 걸 배울 때까지 같은 수업을 반복하거든요. 두 번째 선택, 직면하기. 릴리스를 인정하고 키론을 치유하고 남노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열려요. 같은 자리를 맴돌던 에너지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억눌렀던 욕구가 창조적 힘이 되고 상처가 치유 능력이 되고 익숙한 패턴이 지혜가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 전환점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요. 릴리스가 자극받으면서 억눌렀던 진실이 터져나오고 키론이 건드려지면서 오래된 상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남노드가 흔들리면서 익숙한 패턴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돼요.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이혼, 이직, 이사, 큰 병, 관계의 끝, 새로운 시작. 인생의 큰 사건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에너지가 움직일 때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위험해요. 하지만 위험하다는 건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아픈 곳이 가장 큰 재능이 되고 가장 두려운 곳이 가장 큰 자유가 되고 가장 익숙한 곳을 떠날 때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나요. 5부. 이 에너지를 잘 쓰는 마음 챙김 전략. 그럼 이 강력한 에너지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시하지 마세요. 릴리스, 키론, 남노드가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불편한 감정, 반복되는 패턴, 계속 건드려지는 상처. 이건 당신이 주목해야 할 자리예요. 둘째, 천천히 관찰하세요.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보세요.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나는 이런 욕구가 있었구나. 나는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구나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돼요. 셋째,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예술로 표현하세요. 억눌린 에너지는 폭발하지만 표현된 에너지는 치유돼요. 넷째, 익숙한 패턴을 다시 선택하지 마세요. 남노드가 당신을 안전지대로 끌어당길 때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그게 성장의 길이에요. 다섯째,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릴리스, 키론, 남노드는 모두 당신의 진실을 말해줘요.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위험한 별은 당신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릴리스는 당신의 억눌린 욕망을 드러내고, 키론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 능력으로 바꾸고, 남노드는 당신의 익숙한 패턴을 내려놓게 해요. 이 세 가지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이 일어나요. 당신 삶의 변곡점은 바로 그 위험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릴리스, 키론, 남노드. 이 세 가지를 외면하지 마세요. 천천히 용기 있게 마주하세요. 거기에 당신의 진짜 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